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단어는 바로 조장입니다. 갈등을 조장한다,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아주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해 보셨을 거예요. 도울 조에, 자랄 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성장을 돕는다는 이거 엄청 긍정적인 뜻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성장 지원이라거나 발전 조력 같은 좋은 말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좋은 글자들이 모여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부추긴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걸까요?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흥미롭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그 기원과 의미의 변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장이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시간을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도 더 전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의 책 공손추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아, 맹자요? 철학책에서 유래한 단어였군요. 보통 이런 단어들은 심오한 뜻을 담고 있던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맹자가 제자 공손추에게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딱 등장을 해요. 이 호연직이라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기운, 그러니까 올바르고 떳떳한 마음의 기상을 뜻하는데요. 제자가 이 호연지기는 대체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맹자가 직접 설명하는 대신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송나라의 어떤 농부 이야기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렇게 위대한 정신을 기르는 법을 설명하는데 농부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송나라의 마음이 아주 급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벼의 모가 이웃집 밭보다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서 늘 안달이 나 있었죠. 아, 그 마음은 좀 알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드는 그 조바심이요. 그렇죠. 매일 밭에 나가서 벼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싹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전전긍긍했던 거죠. 네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면서 기발한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밭으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허리도 펴지 않고 무언가에 열중했어요. 잠깐만요. 설마 기발한 해결책이라네. 물을 더 주거나 거름을 더 준 게 아닌가요? 뭘 한 거죠? 그는 밭에 있는 모든 모의 싹을 하나하나 손으로 살짝 뽑아 올렸습니다. 네. 싹을 뽑아 올렸다고요? 네, 물리적으로 키를 키워준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도 그는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키가 커진 모습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집착이었죠. 아하. 아무튼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느라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온 농부가 가족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피곤하구나. 내가 밭에 나가 벼의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 유조묘장의. 세상에. 도와주고 왔다니. 그 말을 들은 가족들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네요. 그야말로 재앙의 서막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문과 낌새가 이상해서 다음날 아침 동이 클자마자 논으로 달려가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아, 아버지의 그 정성스러운 도움을 받은 벼의 싹들은 모두 뿌리가 뽑힌 채 논바닥에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군요. 돕는다는 행동이 오히려 전부 죽여버린 셈이네요. 맹자는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맹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호연지기 같은 내면의 힘은 순리를 따라야지 억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농부의 행동을 두고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게 한다. 피토무익, 어요하지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그 순리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과만 좇으면 과정 전체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와, 그 재앙과도 같았던 농부의 도움, 즉 조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벼가 자라도록 돕는다고 했던 그 말이 돌이켜보니까 정말 섬뜩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더 긴 표현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원래 고사성어는 알며조장입니다. 여기서 알이라는 한자가 핵심인데요. 이게 뽑다라는 뜻입니다. 아, 뽑는다.
그러니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돕는다는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죠. 뭐 자료에 따라서는 뽑을 발자를 써서 발묘조장이라고도 하는데 뜻은 같습니다. 알며 조장. 확실히 뽑는다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 어리석은 행동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간이 흐르면서 앞에 두 글자 알면은 사라지고 뒤에 조장만 남아서 쓰이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서 의미에도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의미의 변화가 있었어요. 알며 조장이라는 원래 단어는 그 성급함 때문에 잘못된 방식, 즉 싹을 뽑는 방식으로 일을 그르치는 그 어리석은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농부의 행동을 비판하는 데 중점이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조장은요, 그 행위의 결과에 훨씬 더 강조점이 찍힙니다. 결과요? 네. 다시 말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그 부정적인 작용.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아하. 같은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알며 조장이 원인과 과정에 대한 비판이라면 조장은 그로 인해 발생한 악화된 결과를 가리키는 데 더 집중하는 셈이죠.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장이라는 단어에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해가 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아주 깊게 뿌리내리게 된 겁니다. 원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도우려다 망친다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쁜 결과를 부추긴다는 의미로 굳어졌군요. 그 결과적으로 해가 된다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갈등 조장이나 분열 조장 같은 표현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짚어보면 단어의 쓰임새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여러 예시를 보면 그 쓰임새가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 사행심 조장, 과소비 조장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나 심리를 부추길 때 사용되죠. 네네. 또 지역감정 조장이나 팀 내 갈등 조장처럼 관계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아주 흔하게 쓰이고요. 전부 다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인 무언가를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유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간혹 창의력 성장을 조장한다거나 기억의 발전을 조장한다처럼 글자 뜻 그대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용법입니다. 그 뿌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은 행위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에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부추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선동이나 방조 같은 말도 있잖아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이 단어들과 조장은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미묘한 결, 그러니까 뉘앙스를 아는 것이야말로 언어를 깊이 있게 사용하는 비결이죠. 한 자료에서 이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선동은 부채질할 선자에서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아, 부채질. 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사람들의 감정을 격하게 자극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강하죠. 그럼 방조는 어떤가요? 주로 범죄 관련 뉴스에서 많이 보는 단어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방조는 곁방자, 겹방에서 알 수 있듯 주로 범죄 행위를 옆에서 소극적으로 돕는다는 법률적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옆에서 돕는다. 네,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은근슬쩍 흘리는 식이죠. 반면에 조장은 이 둘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더 넓고 포괄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장은 직접적인 행동을 부추기기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나 분위기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나 토양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은근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요. 선동은 사람 손에 횃불을 쥐어주는 것이고 방조는 강도가 들어오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면 조장은 온 숲을 바싹 마른 장작처럼 만들어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이 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비유가 정말 명확하네요. 선동은 직접적인 행동 유발, 방조는 소극적인 범죄 협조, 그리고 조장은 부정적인 환경 조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각 단어가 가진 고유의 그림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조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휘하다를 배우는 걸 넘어서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서두르다 모든 것을 망치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 송나라 농부의 이야기가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2000년 전의 고사성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늘한 울림을 주는 것이죠. 한 자료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바로 이 조장의 현대적인 모습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성과주의가 조장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인데요. 그게 어떻게 송나라 농부의 모습과 연결되는 건가요? 아이들을 끊임없이 빨리빨리 다그치고 단기적인 성적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매몰되는 우리 교육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아이들의 잠재력이라는 싹이 스스로 단단하게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선행학습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억지로 싹을 뽑아 올려서라도 남들보다 앞서게 하려는 조급함. 이것이 바로 송나라 농부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이의 내면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보지 않고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큰지, 즉 성적이 얼마나 더 높은지에만 집착하는 모습이요.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당장의 분기 실적, 단기적인 성과 지표 달성에만 목을 매는 문화가 팽배하죠.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방법을 쓰거나 결국엔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의 건강한 문화와 잠재력이라는 뿌리가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소위 허슬 문화라고 불리면서 잠을 줄이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쉬고 재충전하며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 강요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그 성급한 농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더 나은 결과를 원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건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송나라 농부도 자기 밭의 벼를 망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내 벼가 더 잘 되게 하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좋은 의도라도 순리와 과정을 무시하고 조급함과 결합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과정의 정당성과 기다림의 지혜를 잃어버린 선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돕는다는 혹은 성장시킨다는 명분 아래 무언가의 싹을 억지로 뽑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돕는다는 명분 아래 싹을 뽑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것이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팀원의 성과 관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중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성급한 송나라 농부를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문제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도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